네, 1월 막 시작하고는 시장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요즘 보면 좀 괜찮죠. 저희가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는 1월 말까지 조금 괜찮지 않겠느냐 뭐 이런 의견도 드렸지만 올 한 해 전반적으로 시장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될까 이런 고민들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가치주 쪽에는 대가 뭐 이렇게 불렸던 우리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을 오늘 모셨습니다. 같이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가치 투자의 대가 이렇게 표현 드렸는데 부담스러우신가요?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프 자산 운용 쪽으로 이제 자리를 옮기셨고 예. 그쪽에서 이제 하고 계시는데 요즘 시장 환경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흔히 말해서 뭐 가치주와 성장주 이렇게 꼭 나눠서 예.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떤 흐름으로 보고 그쵸. 계십니까? 지금 먼저 이제 시장 환경을 보면은 이제 주식시장을 둘러싼 환경은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우리가 굉장히 힘든 한 해를 보냈잖아요, 작년에. 코스피가 연간 25% 하락을 하고 이거는 거의 리만 사태 이후에 14년 만에 이제 벌어진 큰 하락이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걸 많이 겪었잖아요.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뭐 전쟁, 또 뭐 중국의 락다운부터 해서 지금 이게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또 금리가 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환경들이 지금 많이 안정화되고 정상화되고 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금리랑 환율도 많이 안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은 뭐 코스피가 오른다 떨어진다 이런 것보다는 이제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느냐 방금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부분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과거에는 뭐 성장주가 주춤하면 가치주가 가고 예. 가치주가 주춤하면 성장주가 가고 이 공식이 좀 맞았던 것 같은데 그렇죠. 요즘 시장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도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뭐 테슬라라든지 이른바 금리가 이렇게 오를 때는 뭐 성장주는 꺾이면 예. 반대로 이제 가치주가 막 뛰어줘야 되는데 작년 한 해 흐름 보면 그렇게 안 뛴 것 같은데 올해는 흔히 말하는 가치주라고 하는 예. 데들이 좀 주목을 많이 받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가치주가 작년 한 4분기부터 움직였다고 보여지고요. 네. 근데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존재는 합니다. 이렇게 보면 과거에는 저금리 저성장에다가 디플레이션이었고 지금은 이제 180도 환경이 바뀌어서 고금리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환경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가치주의 유리한 형세가 형성이 된 거고요. 지난 세월을 보면은 한 2000년부터 2013년까지 가치주 사이클이 굉장히 길게 왔었고요. 그 후에 한 8년간 이제 성장주 사이클이 왔고 또 8년 만에 지금 정말 오랜만에 이제 가치주에 투자할 좋은 환경이 도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이 바뀌면 전략이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과거에 보면은 저금리 디프레이션이니까 어떤 기업이 유리하겠습니까? 후발주자가 유리합니다. 이런 경우는 나중에 선자가 그러니까 네. 물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조달금리도 낮고 뭐 자금 조달하기가 편하니까 예를 들면 뭐 물류기지를 지을 때도 뭐 먼저 지은 데보다는 나중에 지은 자가 더 싸게 짓는 경우가 있었어요. 5, 6년 네네. 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환경이 바뀌어서 금리도 오르고 물가도 올라가지고 후발주자가 진입하기 굉장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예를 하나 들면은 2년 전에 대양제지라고 하는 골판지 업체가 공장이 전소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2월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요. 업계 추정으로 이제 보험료가 약 1,400억 정도 들어온 것 같은데 회사가 이제 1,900억을 투입해서 앞으로 3년 동안 공장을 다시 짓겠다고 했습니다. 네네. 근데 아직도 소식이 없어요. 업계 관계자 얘기에 따르면 쉽지 않을 거다. 아마 비용이 3천억 이상 들지 않겠느냐. 그때는 1,900억 뭐 이렇게 예상했는데 두 달 했는데 뒤에 워낙 오르니까. 그렇죠. 인건비 오르고 원자재 가격이 워낙에 올라서 지금은 도저히 그 가격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이제 어떤 밸류에이션 툴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리플레이스먼트 코스트, 그러니까 대체 비용 네네. 이런 개념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예를 들면 포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철강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설비를 얼마면 지을 수 있겠느냐 지금 가치로. 근데 포스코가 예를 들면 시총이 뭐 20조다. 근데 과연 20조로 지을 수 있겠느냐. 뭐 업계 추정으로는 60조 갖고도 어림도 없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현금이 많고 좋은 설비, 좋은 공장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잘 아는 오래된 선발주자들, 업계 1등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득세하는 시대가 오고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치주의 형태를 지니고 있죠. 이른바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 예, 이 맞습니다. 선점하는 효과가 결국에는 비용으로 만들어지면서 진입 예. 장벽을 만들어낸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그게 결국에는 가치주가 될 것이다. 이런 그렇습니다. 논리로 저희가 보면 될 테고요. 예. 작년에 사모펀드 시장에서 우리 라이프자산운용펀드가 1등 했나요? 어떤 종목들이 담겼길래 이렇게? 그게 사실은 저희가 시장은 뭐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성과를 낸 건 아닌데 네.
잘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 저희가 뭐 민망할 정도로 0.9% 정도 플러스가 났는데, 근데 코스피는 뭐 25%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물론 이제 저희 회사의 강대원 대표를 비롯한 운영본부 직원들이 열심히 했고요. 네. 그리고 운이 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사이클이 하반기부터 가치주로 돌아서는 바람에 저희는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가치 투자를 하고 있는데 형세가 저희한테 유리한 국면으로 가는 바람에 그런 성과가 난 것 같고, 딱 하나 저희가 이제 잘한 게 있다면 그거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싼 종목을 안 샀습니다. 네. 비싸고 너무 급등한 종목을 피했고 저평가돼 있고 싼 종목만 투자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주가가 안 빠졌으니까요. 그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제일 궁금할 거는 앞서 이제 좀 오래된 기업들 이미 예. 어느 정도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들 뭐 이런 데 관심 가지라고 했는데 예. 올해 뭐 그걸 우리가 가치주라고 한다면 가치주 중에서도 이쪽을 좀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으실 것 같거든요.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가치주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평가돼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멀티플로 따지면 PBR이나 PER이 낮은 쪽, 그러니까 자산 가치나 수익 가치가 높은 쪽을 주목을 해야 되고요. 사실은 가치 투자의 대상은 이제 성장주도 투자의 대상이 됩니다. 네. 성장 가치주라는 게 있죠. 근데 최근에 이제 8년 동안 이제 성장주 사이클이 세게 오면서 성장 가치주였던 것들이 많이 올라서 그냥 성장주가 돼버린 거죠. 싸지가 않게 돼버렸으니까. 네. 우리는 이제 싼 걸 좋아하니까 멀티플이 낮은 종목 중에서 그래도 뭐 꾸준히 돈을 잘 벌 수 있고 성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에 주목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특정 종목이나 업종을 저희가 꼬집어 말씀드리기는 좀 쉽지가 않지만은 네.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분야가 한 2개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는 쉽지 않은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업종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네. 소위 B2G 주식을 저희는 선호합니다. B2G 주식이요? 예,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인데요. 그러니까 기업을 그러니까 나라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기업들, 그러니까 뭐 국책 사업이나 이런 거가 되겠죠. 근데 대부분 지금 상황이 미국이나 우리나라 마찬가지겠지만은 지금은 어떤 경기 부양 정책을 다 펼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쏟아붓게 돼 있어요. 그러면 주로 투자하는 게 인프라가 되겠죠. 네. 철도, 고속도로 등등 뭐 이런 인프라 관련된 것들인데, 그래서 저희는 인프라 투자 관련된 기업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내수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더 좋은 거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글로벌 기업 중에서 선진국의 어떤 인프라의 투자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대부분 이제 경기 민감 업종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특징은 지금도 여전히 돈을 잘 벌고 있는데 멀티플이 낮은 종목들, PER이 3배, 4배짜리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기업을 특히 주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너무 싸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저희는 지주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 예, 지주회사가 지금 2016년 이후로 역대 가장 디스카운트율이 올라가는 게 이제 작년 하반기 정도였고요. 그게 어느 정도 해소는 됐지만은 아직도 여전히 NAV의 거의 반값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네.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뭐 사서 펀드에 넣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0조를 펀딩해가지고 삼성전자를 다 샀는데 이게 5조에 거래되고 있는 게 이제 지주사의 형국이거든요. 지금 현재. 예, 가지고 있는 이제 보유 주식보다 이제 반의 거래가 되니까 이거는 좀 합리적이지 않거든요. 최근에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연초에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많이 올랐죠. 네. 예. 이것도 부족하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직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뭐 PR이 4배 정도 수준이고 배당 수익률도 5%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평균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서 여전히 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프라하고 그럼 지주회사 말씀하셨고요. 또 예. 다른 관심 둘 부분이 있나요? 그거는 이제 좀 ESG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지금 어차피 지금 뭐 환경이나 이런 쪽에 계속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래도 같은 에너지라도 좀 신재생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네. 그런 기업들이 좋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꾸준히 돈은 잘 버는데 뭔가 좀 한 단계 뛰어넘는 이제 새로운 좀 신재생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기업이 참 좋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전업을 하는 기업은 이제 쉽지가 않고 오히려 리스크가 있을 수는 있어요. 가격이 네네. 비쌀 거고. 근데 원래 하던 사업이 있고 근데 뭐 자회사를 통해서 신규 사업을 한다든지 신성장 동력을 좀 새로 갖춘다든지 이런 기업 쪽을 저희는 좋아합니다.
앞서 이제 뭐 여러 지표가 있습니다만은 PBR하고 PER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PER은 뭐 두세 배 말씀하셨는데 요즘 두세 배는 깔리고 깔렸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PER이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PER, PBR을 두 개만 놓고 본다면 요즘은 어떤 예. 걸 더 중심으로 보십니까? 둘 다 봅니다. 둘 다 봐야 됩니까? 예, 둘 다 저도? 봅니다. 아. 2000년에도 보면 돌이켜 보면은 PR 한 배짜리 많았지만 결국은 몇십 배가 올랐잖아요. 주가가. 네네. 롯데실성의 PR이 한 배였거든요. 2000년 4월에. 근데 그런 주식이 40배 정도 올랐고 아모레피시픽도 PR 두세 배였지만은 네. 주가가 400배 정도 올랐죠. 10,000원에서 400만 원 갔으니까. 근데 이제 가치 투자에 제일 어려운 게 오랜 기간을 버텨야 된다는 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 또 이 의장님 얘기 듣고 혹해가지고 사놨는데 5년 막 10년 가버리면 이 예. 가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지주사 그리고 인프라와 관련된 예, 회사들 예. 그리고 ESG 특히 신재생 에너지 쪽 투자하는 거는 올해 안에 관심을 좀 가져보자 이런 말씀으로 예. 저희가 이해가 되고요. 예. 요즘 아까 ESG 얘기를 잠깐 하셨으니까 거버넌스와 예. 관련된 얘기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한국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 거버넌스 문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의장님께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거버넌스에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근본적인 뭐 문제도 있지만은 제가 좀 참고를 많이 하는 거는 경북대 로스쿨에 네. 이상훈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한 4, 5년에 걸쳐서 수십 편의 논문을 쓰셨어요. 네. 그분이 이제 주장하시는 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딱 하나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가 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1% 주주는 1%만큼, 10% 주주는 10%만큼 보호를 받고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예를 들면 20, 30%의 지배주주가 7, 80%를 가진 일반 주주의 이익을 뭐 각종 분할과 합병, 터널링을 통해서 편취하는 현상이 나오고 있다. 이게 없어지지 않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정말 깊이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주주 간의 이해관계가 불일치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한국 시장이. 네.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다 똑같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주주가 다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모든 주주가 다 배당을 많이 주기를 원하지도 않는 거고 주주라는 건 뭐 대주주도 있을 거고 소액주주도 있고 지배주주 그다음에 일반 주주 이렇게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뭐 과도한 상속세? 네. 예를 들면 승계를 받을 입장에서는 지금은 주식이 없지만 앞으로 주식을 받을 건데 주식이 떨어질수록 좋잖아요. 쌀수록. 상속세도 적게 내고. 네네. 이런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국내 상장 회사 같은 경우는 이 상속세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으세요? 제가 알기로는 50%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하면 6, 70%까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네. 좀 이게 과다하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어떤 기업은 주가가 오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일부러 계열사를 만들어서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예, 상속세가 예. 높기 때문에 만들어진 문제다라는 주장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저는 그래서 채찍과 당근을 같이 써야 된다. 그렇게 좀 상속세는 좀 어느 정도 좀 손을 보고 개선을 시키고 그 외에는 더 규제를 강화해서 어떤 이렇게 투자자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들이 좀 부족해요. 예를 들면 시가합병제도. 네네. 우리나라는 시가합병제도입니다 지금. 그래서 A라는 기업은 엄청 저평가돼 있고 B라는 기업은 고평가돼 있어요. 사이클상. 근데 갑자기 이 가격에 합병을 해버리니까 A라는 기업을 가진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의무 공개 매수 제도가 도입이 돼 있지 않아요. 내년에 이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족합니다. 100%를 해야지 네. 50% 하는 그런 전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네네.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근데 과거에 비하면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죠. 많이 좋아지진 않았고요. 네, 좋아질 조금 좋아졌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상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아무튼 주주 행동과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되는 여러 가지 요인 중에 가버넌스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와 관련돼서 SK 쪽에다가 작년에 자사주 소각 요구하셔가지고 예. 그 결과를 이끌어내신 게 있습니다. 이끌어낸 건 아니고요. 네. 원래 저희가 레터를 안 보냈어도 할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럴 기업이면 저희가 투자를 안 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레터를 안 보내도 자사주 소각을 할 기업이라서 저희가 투자를 한 거고 마침 딱 맞아떨어진 거지 저희가 요구했다 그래서 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떠십니까? 이제 올 한 해도 굉장히 어려운 한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투자자분들께 예. 조언 같은 거 해주신다면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이제 이익의 성호사설을 이제 보면서 느낀 게 네. 거기서 이제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고 운보다 더 중요한 건 형세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지금의 형세가 이제 오랜 기간에 8년 동안에 어떤 그로스 사이클에서 좀 밸류 사이클로 전환하는 지금 절호의 지금 찬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형세도 고민하면서 네. 이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8년 만에 돌아온 일종의 가치 투자의 시대인 것 같다라는 예. 말씀이시고 예. 앞서 얘기는 해주셨습니다. 이미 이전에 투자를 해서 어느 정도 장벽을 쌓아놓는 기업들이 아마 부각을 받을 것이다. 그 가치가 부각을 받을 것이다. 올 한 해 이제 전략 짜시면서 그 부분까지 한번 고려해 보시죠. 오늘 라이프자산운용의 이채원 의장 모시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